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오늘은 초보 창업자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거는 제 구독자 실제 이야기입니다. 5개월 영업을 하고 폐업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감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너무 어처구니 없이 진행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초보라는 관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의 초보 사장님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경각심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사장님은 저에게 계속 상담을 요청하면서 저를 알게 됐고, 그다음 고깃집을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고기 종류는 소고기 무한리필로 아이템을 정했고요. 가게는 정말 저렴하게, 제가 정말 저렴하게 권리금이 싼 데로 해서 들어가라. 다행히 3천만원 정도의 권리금이 잡힌 가게를 얻었고요. 그 가게는 인테리어가 전부 다 돼 있었습니다. 2억이 넘게 인테리어를 한 곳이고요. 정말 누가 봐도 인테리어는 최고다. 정말 잘 돼 있는 매장을 구했습니다. 그 매장에서 아무것도 손댈 곳이 없이 그냥 메뉴판만 제작을 하고 안에 내부 시안만 변경을 한 다음에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3천만원의 권리금이 나쁘지 않았죠. 진짜 내가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갔으면 똑같이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매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 조언을 따랐고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초보 사장님이. 그런데 문제는 저랑 연락이 끊기고, 저도 그때 유튜브를 한참 찍을 때고 장사가 계속 잘 될 때라 바쁠 시기였어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안 오면은 제가 안부를 먼저 다시 묻기가 조금 바쁜 시기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좀 지나서야 연락을 제가 드렸어요. 장사 잘 하고 계시냐고. 왜냐면 같이 상담해서 아이템도 짜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 갑자기 소고기 무한리필이 아닌, 그때 작년이 올해 초였죠. 올해 초가 그래도 돼지갈비랑 소고기가 한참 뜨고 있을 때라 소고기 무한리필 잘하고 계시냐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건 맹걸 양고기 무한리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까진 좋았습니다. 양고기 무한리필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많이 혼냈죠, 제가 솔직히. 왜냐, 초보 사장님이 대중적인 아이템을 조금 가야 되는데, 대중적인 아니 매니아층의 아이템을 선택해서 가면은 좀 더 어렵다. 장사하기 좀 더 어렵다. 양고기를 선택한 이유가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고 싶었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무한리필집도 많고 삼겹살 무한리필집도 많고 다른 게 많으니까 나는 정말 질 좋은 고기를 사서 손님에게 대접해야지. 그렇게 창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하는 초보 사장님들의 공통점, 원육을 너무 비싸게 구입을 합니다. 거래처를 모르니까 원육을 너무 비싸게 받아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측정을? 그 원육에 대한 원가 계산이 아니라 다른 매장에, 다른 지역의 다른 매장, 거기서 이 가격에 팔더라. 그럼 이 고기 떼어서 이 가격에 팔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겁니다. 단순적으로 우리가 무한리필집 줄 서 있는 거 보면은, 야, 저 사장 돈 많이 벌겠네. 손님도 버글버글하고 고기도 싼 거 쓰니까 돈 많이 벌겠어.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일반인분들은. 지금 영상 보시는 일반인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사장님들 관점에서는 얼마짜리 고기를 파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한리필은 원가율 싸움이에요. 원가율 싸움. 손님이 이만큼 먹는데 그걸 방어를 하냐 못하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분은 12,000원에 1kg입니다. 12,000원의 고기를 받아다가 14,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이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메리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장사.
그 가격에 판매를 했음. 12,000원짜리를 14,000원에 무한리필을 받았다, 1인당. 그런데 이게 2달이 지나고 그 12,000원짜리 고기가 14,000원이 됩니다. 이 사장님은 16,900원까지 올리려고 이미 가격을 처음부터 정해놨었어요. 다른 집도 그렇게 파니까. 그런데 오픈 이벤트로 해서 14,000원에 계속 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게가 오픈빨도 시원찮지 않았고, 그 다음 가게가 계속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000원에서 더 올리면은 손님이 떨어지겠구나 생각하고선 냈던 겁니다. 결국에는 수익이 안 나는 구조로 장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초보 사장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원가 계산을 하고 판매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저기서 저 집에서 저렇게 하니까 나도 장사가 잘 되니까 해봐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장님이 저랑 상담할 때 가장 좋았던 거, 권리금을 싸게 들어갔죠. 그 가게는 누가 봐도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게였습니다. 인테리어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인테리어 값만 해도 3천만 원이 넘는 매장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지금 다행히 비슷한 가격으로 바꾸선 나왔습니다. 결국엔 손해를 조금 보셨어요. 아주 조금. 왜냐면 그 사장님이 오픈할 때 권리금 플러스 800만원 정도를 더 드렸거든요. 그래서 3,800만원에 오픈을 하셨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어이가 없는 거죠. 결국엔 800만원의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오픈빨이라고 당연히 장사가 어느 정도 됐죠. 그 5개월 동안 순이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장사가 안 됐다 해도 오픈빨이 있고 장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근데 내가 만족하는 장사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마진이 안 남는 시스템으로 팔고 있었으니까요. 결국에는 손을 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의 손해를 보고 나오셨고 전혀 뭐 지장이 없을 만큼 시간만 날리신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만 날리셨고 정말 조금의 손해를 보고 나오셔서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때 내가 왜 싼 가게를 계속 더 싼 가게를 얻으라 내가 계속 말을 했는데 그래도 비싼 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를 왜 안 되는지를 이 사례로도 알 수 있어요. 정말 비싼 가게 들어가면 큰일 나고요. 새 건물에 들어가도 안 좋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안 되고 나올 때 다시 받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제 구독자분들이 뭐 오픈을 한다고 하거나 뭐 할 때 무조건 싼 데 들어가라고 집에 진짜 자산이 있으면은 그냥 돈 줘서 하라고 합니다. 또 돈이 많다. 저는 그럼 정말 안전한 푸차 같은 거를 추천합니다.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자본으로 창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리를 알아볼 때 목도 좋아요. 대부분 사장님들이 번화가에 목 좋은 자리를 무조건 먼저 선호합니다. 그 자리가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why? 나갈 때 얼마 받을까요? 3억 들인 매장이 나중에 안 팔려서 철거비까지 들여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과연 내가 좋은 데 가서 성공한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싼데, 저렴한데, 저 또한 그렇게 싼 데로 들어갔고요. 뭐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망할 경우의 수도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정말 다행인 게 손해를 너무 조금 봐서 그래도 저는 이 사장님이 엄청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가격 책정하는 거, 그 다음 고기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좋은 고기를 손님한테 드리려고 비싼 고기를 일부러 사서 무한리필을 했는데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이 사장님도. 저렴한 제품으로 무한을 때려야 되는 건데
비싼 부위를 무한으로 때리면은 남는 게 없다. 그리고 손님은 몰라준다. 왜? why? 좋은 고기를 갖다 줬는데도 무한리필이니까 이 집은 싼 고기니까 무한리필 때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먹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았대요. 좋은 고기를 써도 모르니 그럴 필요까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행인 건 정말 손해를 별로 안 봐서 다행인 거고요. 아마 저랑 상담을 만약에 안 했으면은 자기가 직접 알아봐서 권리금이 더 비싼 데 들어가서 이 메뉴를 했다면은 얼마를 손해봤을지 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와, 정말 별거 아니지만 내 얘기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다는 게 조금 유튜브를 하는 게 조금 잘한 짓이다라고 오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장님 다시 장사할 때는 꼭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왜 소고기 무한리필집 하기로 하고선 왜 양꼬치집을 해가지고 그 사단을 만들어요 도대체. 저는 양꼬치 가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원가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그래서 소고기 무한리필, 삼겹살 무한리필, 돼지갈비 무한리필 이 세 개는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모릅니다. 뭐 아이템 선정이야 사장님들이 하는 게 맞는데 초보 사장님들은 그래도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남들 안 하는 거를 하려고 한다. 그건 좋습니다. 좋아해요. 저도 영상에 찍었잖아요. 어떤 지역에 가서든 뭐 삼겹살 무한리필집이 없으면은 해볼만 하다. 그리고 무한리필이 단 한 곳도 없다면 해볼만 하다. 그런 영상 저도 많이 찍었어요. 해볼만 해요. 근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해볼만 한 거지. 그래서 많은 초보 사장님들이 이 영상 보시면은 절대 권리금이 높게 책정되거나 월세가 비싸거나 그런 데는 피하십시오. 조금 자리가 안 좋아도 승부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 자리는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초보 사장님들은 꼭 고기를 어디서 받는지 그리고 그 받는 금액이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먼저 아셔야 되고 아이템을 선정한 건 좋습니다. 그래도 그 구입처 그리고 구입처를 받았을 경우 고기로 만약에 단가를 책정한다면 얼마가 적당하겠나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이제 아이템에 선정하는 거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좋은 고기 써서 좋게 팔면은 따봉이야.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뵙겠습니다.